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이렇게 이제 좀 15개 법안을 합쳐 나가자 이렇게 논의가 11월에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. 비상계엄으로 좀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도 혹시 아시나요? 뭐 그 관계까지는 모르고 있는데 네. 어쨌든 네. 이러한 것들이 빨리 법적인 제도가 보완됐으면 네,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이제 어쨌든 빨리 하자는 말씀은 뭐 동의를 다들 하실 것 같은데 11월까지 법사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이렇게 간첩죄를 공청회를 통해서 하나의 법안으로 합쳐서 개정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합의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국회 논의 경과를 봤을 때 형법상의 간첩죄,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포함시키는 개정을 뭐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. 이게 야당의 폭거다. 이렇게 보는 건 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.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뭐 평가하지 말씀드렸던 않겠습니다. 법사위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쭤본 겁니다. 그러면 증인이 이런 국회 논의 경과를 피청구인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으신가요? 네, 간첩죄 뭐 조항에 대해서 여야가 좀 합의가 돼 있는 상태다. 공청회를 그거는 열려고 뭐 한다. 구체적으로 보여드린 사항이 없습니다. 그러면 피청구인은 누구한테 이런 정보를 받아서 야당이 간첩죄 조항 개정을 반대하는 반국가 행위하고 있다. 이렇게 인식을 한 상태에서 담화를 하시고 비상계엄 선포도 하셨을까요? 누가 이런 내용을 보고하시나요?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가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아니요,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이런 내용을 여야 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. 대통령실에서. 일반 보도도 좀 많이 됐고 네. 만일 그 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했으면 법률 담당하는 뭐 민정수석이나 법률비서관 또는 네. 간첩죄에 해당되니까 국정원 뭐 이런 쪽에서 보고했지 않겠는가 뭐 생각을 합니다. 업무 소관상. 알겠습니다. 네,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되고 난 뒤에 인성환 2차장 연락 받고 그 결심 지원실에 있는 대통령 모시러 가셨다 그랬잖아요. 네. 예. 그때 인성환 2차장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증인도 여기 오래 머무는 거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로 말씀하셨어요.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? 그 시점에 대통령이 거기 있는 거에.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한 공안시 1분인가 2분인가 했는데 네. 전화했을 시기가 한 공안시 31분이니까 네.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빨리 오셔서 해야지 혹시 시간이 길어지면 그 대통령 쪽과 다른 이런 알겠습니다.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. 네. 네. 아까 거기서 대통령이 보고 있던 법령집 같은 게 뭐 개헌법이든 국회법이든 대통령이 법령집 보러 그 지휘통제실까지 내려가지는 않았겠죠. 이런 법령집은 대통령 집무실에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? 뭐 그런 개인적인 제가 그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증인 뭐 국방부 장관일 때는 물론이고 안보실장으로 자리 옮기고 나서도 국무회의 자주 참석하셨죠. 네, 국방부 장관 때는 뭐 다 참석했고, 그 다음에 안보실장은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주관하신 주재할 때. 회의만 배석했습니다. 대통령이 주재할 때 국무회의 오프닝 멘트, 클로징 멘트 대통령 직접 하시죠. 그렇습니다. 예, 보통 오프닝 멘트는 뭐 공개형으로 한다 그러고 클로징 멘트는 비공개형으로 한다 그러는데 작년 4월 총선 끝나고 그때 국무회의 뭐 클로징 멘트나 이런 기회에 대통령이 이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멘트 들은 게 기억이 나십니까? 저는 뭐 기억이 안 나고, 그 다음에 국무회의 때는 대통령께서는 뭐 정치 국무회의 상황에 자리가 대해서는 아니더라도, 예, 별도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. 뭐 어떤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기억이 없습니다. 그때 언론에서는 대부분 여당이 참패한 가장 큰 원인이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고 있었거든요. 그건 기억나시죠? 그런 보도가 일부 있지만 또 다른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5층 그 대접견실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까? 거기에서 열린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. 없는 것 같죠. 그리고 아까 저 피청구인 신문 중에 초급 간부들 군 이탈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에 관련하셨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본 기사 중에 최근 계엄 사태 이후에 초급 간부들 부사관들이 뭐 수십 명 전역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. 근데 그 기사에 보면 주로 이번 계엄에 동원됐던 그 군인들이 속해 있는 사령부 소속
부사관들이라고 합니다. 이 초급 간부들이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처우 개선도 처우 개선이지만 이 사람들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는 자긍심, 사기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동의하십니까? 네, 사기 뭐 자긍심 당연히 되고 예, 단지 그런데 계엄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파악한 바 없습니다. 이 심판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본 상관들 중에는 군통수권자를 포함해서 두 부류의 상관들이 있었어요. 한 부류는 자기도 상부에서 받아서 지시를 전달했지만 이 부하들이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진실을 밝히려는 분이 있었고, 또 다른 분들은 자기가 지금 받게 될 형사재판 때문에 발언을 못하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이 상관으로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뭐 초급 간부든 어느 군인이든 자긍심을 가지고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겠습니까?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개인이 주관적인 평가나 소회를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